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종합유학원 윈피니티 대표 제일입니다. 학생 비자 문의는 계속 많아지고 있지만 슬슬 워킹홀리데이 비자 문의도 많이 생겨나고 있네요. 물론 국경이 언제 풀린다, 언제 호주로 올 수 있다라는 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준비할 수 있을 때 미리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0월이나 11월쯤 호주 정부의 발표가 있을 거니까 유튜브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11월에는 한국에서 드디어 설명회를 열 수 있을지도. 자, 그럼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하시는 남녀노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무엇인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존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야 하고 신체 검사에서 부적격을 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1년 단기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신청을 하고 1년 이내에 호주로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한 시점부터 1년 동안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학업도 17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농장이나 육가공 같은 특수 노동직을 할 경우 1년 연장, 최대 2년까지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서류 조작으로 비자를 연장할 경우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밝혀지니까 웬만하면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래요. 100% 후회합니다. 2번, 정착 비용. 예전에 50만원, 100만원 들고 와서 성공한 워킹 홀리데이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초반에 생판 모르는 환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물갈이라고 하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직업을 구해놓고 왔거나 저희 같은 중간 회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정시켜 놓은다면 모를까, 직접 부딪혀 보겠다는 생각은 상황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시야를 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달 정도의 생활비는 가지고 오셔야 하고 집값 포함해서 한 달에 120, 130만원 정도 잡고 한 300에서 400만원은 환전 또는 현금으로 들고 오셔서 초반에 저희가 은행 계좌를 개설해 드릴 때 넣어두시길 바래요. 3번, 돈은 많이 버는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실 겁니다. 원래 워홀의 목적은 일하고 돈 벌고 여행하고 놀고 하는 단기 비자예요. 여기서 일손이 부족한 농업이나 육가공 쪽 일을 일정 기간 하게 되면 최대 2년까지 장기적으로 받을 수는 있죠. 워킹 홀리데이에서 홀리데이 빼고 워킹으로만 일만 주구장창 돈을 모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학업 또는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도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어 보니까 좋거든요. 돈을 번다는 목적만을 두시게 될 경우 시간 낭비 없이 초반에 일을 어디에서 얼마나 빨리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제대로 일만 구해서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경우 한 달에 2, 300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거고요. 집 환경, 유흥, 외식, 술, 담배 등등의 개인차로 인해서 모으는 돈은 천지 차이가 되겠죠. 예로 2년 워홀로 오셔서 6천만 원 모은 사람도 있고 2년 동안 100만 원도 못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할 건지 저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가? 남자편. 첫 번째, 농장 혹은 육가공. 가장 보편적으로 월 학생들이 거쳐가는 곳인데 유튜브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장단점도 볼 수 있고 성공 케이스 혹은 사기당한 거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중간 에이전트를 끼고 일을 했다가 돈도 못 받고 일시간도 없고 계약금도 뜯기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 학생들이 일했던 곳들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원하시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농장 같은 경우는 과일이나 채소의 시즌이 있어서 옮겨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땡볕에서 일하면서 새까맣게 되는 경우도 많고 벌레나 파리 지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일하는 게 자유스럽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일한 만큼 성실한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최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 농장에서 오래 계시는 경우가 많죠. 육가공 같은 경우에는 농장처럼 수확한 만큼의 돈을 받는 경우가 아닌 주급제, 그러니까 회사원처럼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의 강도는 셉니다. 맨날 피봐야 하고 내장 꺼내고 다듬고 자르고 부시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하지만 들쭉날쭉한 농장의 상황보다는 다소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가다. 미장, 타일 등등 공사장 인부의 일입니다.
일용직부터 고정적인 주급을 받는 것까지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이쪽 일을 하다가 기술자가 되고 매니저가 되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돈을 엄청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인들이 임금체불로 사기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몇 분 있는데 웬만해서는 아시는 분들 통해서 가시길 바래요. 노가다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라면 초반에 진짜 고생 많이 하실 거지만 기술자가 되고 나서 돈만 보신다고 하면 나중에 불법 체류를 불사하시고 나서 돈만 모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청소. 청소는 예전부터 호주의 워홀이나 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청소라고 하면 우리나라 미화원 분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회사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큰 건부터 시작해서 헬스장, 마트, 술집 같은 작은 것도 있고 부잣집 홈 청소도 있습니다. 아무 스킬 없이 체력 소모도 별로 없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음악 들으면서 새벽에 2-3시간 정도는 했었죠. 돈이 꽤 되는 분야여서 영주권을 따고 청소 사업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네 번째, 창고, 물류센터, 무역회사. 몇 년 전부터 구인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분야입니다. 한국 이민자도 많이 생기고 워홀이나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었던 것도 있지만 한국 식품이나 물건 혹은 문화 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회사들의 덩치가 커지게 되었고 창고 일부터 물류 쪽에 일손들이 많이 필요해졌죠.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돈도 나쁘지 않지만 체력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 한인식당. 많은 워홀러 분들이 외국 식당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하시는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팁도 두둑히 챙기고 외국 손님들을 서브해주면서 외국 생활을 하는 그런 꿈이겠죠. 하지만 대부분 유럽이나 남미 쪽에서 오는 분들을 쓰지 영어 못하는 동양인을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력서를 돌려도 연락 안 옵니다. 일단 영문 이력서도 호주에 맞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99%이기도 하고요. 일자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초반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인식당, 스시가게, 롤메이커 등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요리사를 하시거나 호텔 경영 쪽 공부를 하셨다면 조금만 준비를 해도 일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님 위촉으로 이쪽 멘토를 하면서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연락주세요. 여섯 번째, 그 외 골프장에 취직해서 공 줍는 거랑 관리 쪽 하면서 돈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키친핸드도 있지만 외국 식당에서 언어가 안 되면 고용을 잘 안 해줍니다. 호주에는 리조트들이 많아서 섬 쪽에 갇혀서 일만 주구장창해서 돈을 쉽게 모아요. 노래방이나 한인마트 등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장사 쪽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경우도 아주 많죠. 유학원이나 관광회사 등에서 일하면서 이쪽으로 아예 경력을 쌓는 분들도 많이 생겨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지사가 있어서 일을 이어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죠. 본인이 한국에서 했던 일들을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력서를 미리 한번 내보는 것도 좋고요. 호주 같은 경우 몸 쓰는 일에 관해서는 돈을 많이 주니까 아예 목적을 돈으로 잡고 일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가? 여자편.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업장에서 다 일하실 수 있어요.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직접 일하는 것도 있지만 포장을 담당하는 걸 주로 하죠. 앉아서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지루하지는 않다고 해요. 공사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타일 쪽은 제가 아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한인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덕 고용주, 악덕 피고용인. 사실 예전에는 영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인들 밑에서 일을 찾는 워홀 학생들 약간 등쳐먹는 새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예요. 노동법도 굉장히 강해졌고 추가 수당이나 오버타임 근무 같은 규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업주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많아졌죠. 업종마다 부득이하게 오버타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기록 남겼다가 신고하는 사례도 많아져서 시끄러웠던 적도 많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예전처럼 워킹 학생들, 학생 비자들이 많아지게 될 때 악덕 업주들이 배째라고 덤벼들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한인잡을 하더라도 첫날에 같이 일하는 분들께 상황을 잘 들어보세요. 첫날 10시간 일 시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돈 안 주고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돈 다 줘야 됩니다. 공짜 없어요. 저희도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워킹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많이 물어보시길 바라요. 캐시잡과 텍스잡. 일단 캐시잡은 불법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캐시잡은 합법이 아니죠.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하지만 투잡으로 캐시잡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나 한인식당이나 한인사업 관련 쪽은 시간당 캐시페이로 고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텍스잡을 조금이라도 하시길 추천드려요. 나중에 호주에서 공부하거나 이민을 생각하실 때 엄청 불리하게 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 안 내고 몇 년간 호주에서 일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외국에 살면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에 관련해서 수입과 세금은 본인을 대변해주는 가장 정직한 서류이기 때문에 캐시잡을 찾으시더라도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나중에 꼭 내시길 바랍니다. 워홀을 마치고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본 것으로 만족하고 워홀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알차게 돈 벌고 여행하고 외국 생활하면서 자유도 느껴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 준비해야죠. 첫 번째 워홀 1년 기간 동안 특수노동직을 일정 기간 채우게 되면 1년 연장 혹은 최대 2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미리 이렇게 연장을 해놓거나 부랴부랴 마지막에 호주에서 약간 돈 버는 게 좋아서 준비하는 경우도 많죠. 바로바로 이어서 쓰지 않아도 되는 비자라 연장 워홀 비자를 받고 약간 좀 쟁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브로커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연장하는 걸 불법으로 돈 주고 사지 마세요. 나중에 100% 피눈물 흘리시게 됩니다. 학생 비자는 공부하는 비자이죠. 학생 비자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그냥 통칙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전체 유학생 중 30%는 집에서 지원을 받고 다니는 분들이지만 한 70% 이상의 대다수는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충당을 합니다. 워킹으로 와서 돈을 벌다 보니 유학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한 유학과 이어지는 영주권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워홀로 돈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호주에 왔다가 호주라는 사회에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유학, 이민, 취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죠. 그래서 모아두었던 돈 혹은 워홀을 연장해서 모을 돈을 계획해서 외국으로의 학업과 취업, 나아가는 영주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생도 이 같은 케이스가 전체 학생의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주당 20시간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생활비나 집값 이상은 벌 수 있어서 보통의 전문대학인 컬리지 평균 학비 약 한 2천만 원 초중반 정도만 모아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요리, 호텔, 간호 쪽의 학과들은 학생 때도 풀타임 일이 가능해서 전체 학비를 버는 것 또한 아주 그냥 가능해진 상태라 나중에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의 입국이 허용되는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 같은 계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호주에 2에서 3년 사셨던 분들은 어디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학교에서나 만나보실 수 있는 학생비자 지방령들입니다. 지방령이랑 저승을 떠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말해요. 프리에서 설명하자면 워킹 홀리데이를 1년이던 2년이던 마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랑 놀고 돈 쓰고 하느라 모아두었던 돈도 없고 있더라도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필요한 걸 아는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핑계를 많이 대시죠. 그렇다고 돈을 또 많이 모으신 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 유학생들보다 이런 분들이 더 많고 상담 문의도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해요. 어떤 거냐면 월을 끝내고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이제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학생 비자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컬리지를 등록해서 2년, 3년 이렇게 학생 비자를 늘리고 또 늘려서 호주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신 차리신 분들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영주권 준비 혹은 유학 준비를 하시지만 영주권 준비 혹은 유학을 준비하시고 영어 학원도 다니시면서 영어 시험인 IELTS 점수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유학원 좋은 일만 시키시는 겁니다. 학생 비자 연장하면 유학원이 웃습니다. 제가 좋다니까요. 아이고 고객님 또 연장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친한 사람이었다면 소주 한잔하면서 인생 훈계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정신 못 차리시겠다면 저에게 술 사달라고 하세요. 저 잔소리 아주 좋아합니다. 귀에 피가 나게 잔소리 해줄 수 있어요. 다 자기 잘못인데 나중에 호주에서 비자 거절당하고 한국 갈 때 되면 호주 욕하고 유학원 욕하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컬리지 장기 학생 비자를 손댔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시고 호주에서 공부하려고 할 때 학생 비자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고 세금 문제 나와서 벌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술 먹다가 사고 치시는 분들도 많죠. 님들아, 제가 비즈니스 컬리지 할인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약속 하나 합시다. 정신 차리시고 공부하시겠다고.